안녕하십니까. 모드솔루션에서 기술지원팀 총괄을 맡고 있는 한운선입니다. 모드솔루션은 PTC사의 크리오, 윈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온쉐이프에 대해 공급과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스 기반의 제품 개발 플랫폼인 온쉐이프의 기능 중 CAD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박정호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온쉐이프는 사스 기반의 제품 개발 플랫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스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장비의 교체, OS의 재설치, 신규 입사자의 장비 세팅과 같은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온쉐이프는 사스 기반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거나 환경값을 다시 설정하거나 라이센스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설계자분들은 설계 데이터의 보안이나 라이센스 연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쉐이프는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작업했던 환경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기존 CAD의 문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여러 문제들이나 라이선스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CAD 버전을 사용하고 계실 수 있고 설계 데이터가 파일 서버와 로컬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버전의 불일치나 최종 버전 확인 불가, 덮어 씌우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PDM, PLM을 별도로 도입하시면서 구축 비용과 유지 비용을 지불하시거나 클라우드를 사용하시지만 업로드나 동기화의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온쉐이프의 경우 작업한 어셈블리나 파트들이 각각의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모듈 혹은 어셈블리별로 통합 문서 단위로 온쉐이프 내에서 데이터가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파일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온쉐이프의 데이터들은 온쉐이프 내에서 PDM이나 PLM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들이 관리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온쉐이프는 3D CAD의 전반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향식과 상향식 설계가 모두 가능하며 솔리드와 서피스 모델링은 물론 시트 메탈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어셈블리의 경우 최소한의 조립 조건으로 어셈블리가 가능하며 구동도 손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은 물론 비효행과 같은 설계 필수적인 요소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온쉐이프의 모든 메뉴는 직관적이며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제공하며 단축키 툴바나 검색 도구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파일 포맷을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CAD 데이터를 사용하시거나 여러 업체의 다양한 CAD 포맷을 받아 사용하시는 경우에 온쉐이프로 가져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CAD 포맷으로 가져온 데이터의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력이 있지 않아도 형상만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면 혹은 일반 문서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통합 문서에 PDF 등의 일반 문서를 가져와 개발 제품이나 라이브러리의 기술 문서로 포함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는 형식도 다양한 포맷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포맷과 파일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되며 온쉐이프는 새로운 기능이 자동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비교 그래프를 보시면 온쉐이프는 적은 비용으로 일반적인 3D CAD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벤트와 솔리드웍스 같은 윈도우 기반으로 개발된 3D CAD와 성능적으로 비슷합니다. 즉, 일반 CAD 성능 외에 앞서 말씀드린 사스 기반 제품의 장점,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인 버전 관리와 협업까지 고려하신다면 온쉐이프는 도입을 고려하실 충분한 장점을 가진 올인원 제품 개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 온쉐이프에서 어떤 종류의 CAD 기능이 제공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데모는 온쉐이프의 기능으로 글라이더를 설계하는 예시입니다. 온쉐이프에서 모델링하고 기존 부품과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부품을 조립하고 도면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품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이 온쉐이프를 웹브라우저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나 폴더를 보실 수가 있고요. 데모를 시작하기 앞서 장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트북이고 사양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사양이고 CAD는 그래픽카드가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인텔의 그냥 온보드 그래픽 카드로 진행을 하는 것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쉐이프를 사용하기 앞서서 몇 가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되는 언어라든지 혹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단위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마우스 컨트롤에 관련된 건데 사용하시던 CAD가 있으시다면 이거 설정을 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온쉐이프를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저는 통합 문서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트 환경이나 어셈블리 환경이나를 들어가서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 문서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 문서를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파트들의 집합체인 파트 스튜디오와 어셈블리가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파트 스튜디오나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다면 더 추가를 해서 이 통합 문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델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치를 그리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단축키 툴바를 이용하시면 상단에 있는 메뉴를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명령을 실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스케치를 해나가면서 뭐 끝점, 교차점, 뭐 중심점 같은 스냅을 잡아주기 때문에 스케치를 그리실 때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사각형의 일부를 보조선으로 변경을 해줬고요. 이 스케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지점을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케치는 제가 의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뭐 3D를 생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프트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스케치를 하나 더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든 그 스케치 면에 처음부터 뭔가 형상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작성했던 스케치에서 형상을 좀 참조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옵셋을 사용하거나 투영 기능을 사용을 하면 기존의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스케치를 작업을 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단축키 툴바를 사용을 해서 로프트 명령을 실행을 할 것이고요. 아랫면과 윗면을 선택을 해주고 조금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당 형상에 이제 필렛을 추가를 할 것인데 필렛을 추가할 때 이제 보시면 선택을 이제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박스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걸쳐지는 것,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게 될 때는 안에 포함된 것들이 선택되는 그런 숨겨져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형상에 외형의 형상을 덧붙이는 작업을 할 텐데 프로파일을 그려서 돌출을 한다거나 밀어내기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저는 면을 나눠서 해당 면을 수정을 하면서 좀 외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면을 나누기 위한 경계를 위해서 스플라인을 생성을 하고 있고요.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률이 중요하다 보니까 2D 쪽에서도 이렇게 스플라인 곡률을 확인을 하면서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 검색 도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명령을 실행을 해볼 텐데요. 상단에 메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시면 혹은 이제 알 수 없겠다 싶으시면은 이제 명령어를 검색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경계로 만들어서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서 면들이 나눠지게끔 분할되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제가 그 만들었던 스플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면이 나눠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검색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선택한 면을 선택을 해서 해당 부분을 외형에 옵셋을 주면서 형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스케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을 분할을 해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성했던 형상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로 되는 스플라인에 대한 경계를 약간 수정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형상이 수정될 때 반영이 되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수정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필렛을 한번 수정을 해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대한 필렛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을 약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아래의 반지름 값이 다르게끔 수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본체를 모델링 했고 이 윗부분에 들어갈 커버 작업을 할 텐데 뭐 별도의 파트를 다시 환경으로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 형상을 참고를 해가지고 커버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의 밑부분이 될 부분에 대한 홀을 작성을 해주고요.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기준 축이 될 선도 같이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버의 상단 부분을 저는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서피스 형상으로 면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택해서 이 부분이
그냥 서피스 면이 되도록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뭔가 커버를 바로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체에 만들었던 이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상단의 솔리드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저 서피스 면을 선택을 해서 형상이 수정되게끔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이유는 제가 특정 면을 기준으로 이 파트를 분할하면서 커버를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될 면을 선택을 해주고 현재 만들었던 솔리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나눠지는, 분할되는, 파트가 두 개로 분할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커버 쪽에 필렛 처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가 파트 스튜디오 안에 두 개로 이제 분할됐기 때문에 두 개의 파트가 있고요. 파트 1번은 제가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줄 것이고, 이 베이스 모델에는 재질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는 온쉘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질이 있고, 뭐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재질이 별도로 있다면 추가해서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파트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커버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이 커버 모델에는, 커버 파트에는 제가 별도로 재질은 지정하지 않고 모양만 약간 투명도만 조절을 해서 약간 반투명하게 안쪽이 보이게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그 두께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안쪽을 파내는 쉘 기능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사용하시다 보면 안쪽의 면들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단축키를 통해서 좀 빠르게 안쪽에 있는 면도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파트를 완성을 했고 이번에는 커버에 대한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에 대한 도면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템플릿. 그 다음에 파트다 보니까 그 삼각법에 의한 뷰들과 등각 투상도를 자동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옵션이 네 방향 뷰를 선택을 해서 도면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뷰들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각 투상도는 음영 뷰로 좀 변경을 해주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작업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치수를 하나 넣어주고요. 치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차를 넣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공차를 넣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공차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뷰들을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단면도라든지 상세도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상세도만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서피스 기호라든지 기아 공차, 노트 같은 주석들도 이제 당연히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기호 하나만 넣어서 파트 모델링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탭으로 이동을 해서 어셈블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같은 통합 문서에서 작업한 베이스와 커버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어셈블리에서 그 구석을 별도로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베이스에는 고정 구석을 줘서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끌면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게 되는데, 자, 저 부분을 메이트 커넥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회전 조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이상의 회전 조건을 주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어떤 객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커버의 한 점과 베이스의 한 점을 선택을 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회전 조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주시지 않으셔도 제가 원하는 구동을 간단하게 넣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걸 삽입을 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구축을 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폴더를 찾아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제가 원하는 형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통합 문서 단위이기 때문에 PLM이나 PDM처럼 이제 검색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파트 케이블 30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샤프트와 블레이드 형상을 이제 삽입을 해줄 건데 커버는 잠깐 안 보이도록 해주고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었던 샤프트를 다시 한번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프트 어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석이 없어서 일단 샤프트의 한 파트를 고정을 시켜 놓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샤프트 핀 같은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샤프트 어셈블리에 조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회전 조건이 바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솔리드웍스 파일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에 있는 솔리드웍스 파일을 지금같이 원쉐이프로 이제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추가가 되면 하단에 같은 통합 문서에 파트 스튜디오 안으로 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솔리드웍스 파일을 가지고 왔고요.
보신 것처럼 별도의 변환 작업은 필요가 없으십니다. 바로 그냥 솔리드웍스 파일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조립을 해주기 위해서 어셈블리 공간으로 다시 삽입을 시켰고요. 이번에도 메이트 커넥트 조건을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이트 커넥터는 자동으로 스냅을 잡아주기 때문에 좀 편하게 포인트를 선택함으로써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좀 더 제가 원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방향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거리나 이런 값들을 또 넣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수치로 조립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 솔리드웍스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라 저는 이 파트를 좀 수정을 해서 경량화시켜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파트 스튜디오에 있었던 솔리드웍스 파일, 그러니까 블레이드 형성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 부분을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력 가지고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바로 면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리오의 유연한 모델링, 그러니까 플렉서블 모델링과 같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을 약간 수정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 형태의 모양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 값을, 그러니까 뭐 반지름이나 지름 값을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직관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서 계속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날개 부분의 두 날개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냥 면들을 선택해서 수정하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파트를 나눠서 분할을 해서 수정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면을 기준으로 날개 부분을 분할해주는 동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이 되면 하나의 어떤 파트가 보시는 것처럼 3개 파트로 나눠져서 날개 2개가 별도의 파트로 분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파트들을 이동을 시켜줄 것인데 이동을 시켜줄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리값이라든지 뭐 어떤 축에 대해서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메이트 커넥터가 편하기 때문에 메이트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이동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3개 파트를 하나로 합쳐주는 동작을 하겠고, 뭐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에 대한 불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제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좀 모델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3개의 면을 선택을 해서 이 위쪽에 있는 피처를 그냥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형상을 없애서 제가 원하는 경량화된 형태로 모델링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작업했던 높이 수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억제를 시켜서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솔리드웍스 파일이나 다른 CAD의 파일을 가지고 와서 형상 기준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존에 있었던 모델링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BOM 정보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BOM 형식으로 저는 바꿨고요. 원래 파트들을 생성하면서 정보를 넣어줬으면 되는데 정보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BOM 부분에서 지금 정보를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필요하다면 재질 값도 넣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쪽에 재질을 입력을 해서 BOM 부분까지 마무리했고, 이렇게 어셈블리 작업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어셈블리에 대한 도면 작업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할 것이고요. 아까 파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뭐 내방향 뷰를 통해서 삼각법에 의한 뷰와 등각 투상도가 나타나게끔 했는데 저는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하나의 뷰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등각 투상 하나만 추가를 해서 도면에 나타낼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도면에 나타낸 다음에 좀 3D 질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음영뷰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뷰엔 풍선 정도만 나타낼 거기 때문에 좀 뷰가 작아서 이 부분은 이제 스케일을 변경하면서 뷰를 좀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이블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리비전 테이블을 삽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OM 테이블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OM 같은 경우에는 뭐 하위 한 단계만 나타나도록 지금 옵션을 선택을 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BOM 풍선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과 같이 온쉐이프는 CAD 기본 기능에 충실하며 다른 3D CAD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된다는 것만 다를 뿐 설계 작업하시는데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제 설계 과정 중에는 버전 관리, 협업 등의 작업이 같이 수반되며 온쉐이프는 이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